좋아요, 구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론에서 이 용어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뭡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이 HOP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HOP, HOT 아니에요? HOT 다들 아시죠? 그 노래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 노래 그거 아니고요. 그럼 토끼가 홉홉홉 뛰는 그 홉이라고 하잖아요. 토끼가 뛸 때 그 홉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홉이 홉, HOPE가 되는 희망도 아니에요. 하모닉 옵티멀 프라이스, 한국말로 풀이하면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모닉 최적의 가격.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도 길어지는 것 같고 익숙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홉이라고 읽어야 될지 합이라고 읽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한국식 표현으로 약간 홉도 아니고 원래 원어 발음은 홉도 아니고 합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 발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홉인데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고안한 하모닉을 측정하는 새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안을 하셨고 실제로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또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PRG 플러스 알파예요. PRG 플러스 알파. PRG가 뭐죠? 포텐셜, 그렇죠? 잠재적인 반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포텐셜이 들어가는 PRG, 잠재적인 반전 영역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영역을 좀 더 여유롭게 두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고요.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786인데 좀 삐져나와도 괜찮아. 사이즈 좀 삐져나와도 괜찮아. 최대한 허용하는 하모닉 패턴, 초과 가격 범위를 정의하는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기존의 손절가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손절가 하면 여기서 손절을 하는 라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손절을 하겠다는 개념이랑은 약간 별개의 개념이에요. 패턴의 유무, 패턴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 패턴이 무효화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가를 판별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홉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그럼 여기서 손절하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절하면 된다? 그거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고 손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절은 재량껏 하는 게 맞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원칙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정하는 거죠. 손절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손절을 하기 싫다면 뭐 플랜 B나 플랜 C 같은 거를 세워 놓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나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매수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도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런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절은 약간 재량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여기를 손절가로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홉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손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무효화되느냐 유효하느냐 아니면 이 패턴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손절을 정말 타이트하게 생각하겠다 그러면 큰 시간 프레임에서는 손절을 하기에는 엄청 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스카카니가 사용하는 방식의 손절가는 홉보다도 조금 더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손절가랑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고 손절가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홉 라인 같은 경우는요, 패턴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여기는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패턴마다 다른데 피보나치 비율 1개에서 2개 더 뒤, 기존 예상하는 D점의
D점이 가지고 있는 피보나치 비율의 1개나 2개 산 뒤에 보통 설정이 됩니다. BC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D점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1개나 2개 정도 더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패턴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패턴별로 알아두셔야 해요. 지금 당장 외워두시기보다는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익히시게 되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가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걸 고안한 이유 자체가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자로 잰 듯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너 멈춰! 그런데 탁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 항상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근거와 함께 판단하여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하모닉이 패턴이 식별이 되었다 그래서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다 되면 호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호비라는 개념, 무효화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틀리 패턴을 배우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가틀리 패턴의 홉 라인이 어디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틀리 패턴에서 초기의 가틀리 패턴의 형태에선 여기가 SL로 존재를 했었어요. 실제로. 손절가 영역은 1.0XA보다 크게. 이게 무슨 의미죠? 가틀리 패턴에서 X점이 기준이 되고 X점이 바로 이전의 지지나 저항을 했던 자리이죠. 그래서 이 지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D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닥이냐 아니냐, 천장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확인이 무효화되는 X점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내가 세웠던 이 패턴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손절가 영역을 1.0보다 커지면 커트, 손절을 한다라고 했던 거죠. 기존의 손절가 영역은 이랬고 아직도 손절가 영역을 그냥 이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트레이더들마다 달라요. X점을 손절가로 잡는 그런 전략은 되돌림 패턴에서는 굉장히 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1.0보다 크게가 있죠. 크게. 이 크게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탑펀팅 아세요? 스탑펀팅? 스탑펀팅이라고 있는데 주가가 사람들이 여기 손절 라인을 막 걸어놨어요. 그쵸? 그러면 세력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너네 이번에 여기 걸어놓은 건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떡하지? 너네들은 안 데리고 갈 거야. 너네들은 다 청산시키고 나는 요 물량 받아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여길 찍고 살짝 찍고 내려갈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뭐 스탑펀팅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찰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모닉 이론이 식별 단계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에 탁 걸으라는 게 아니라 1.0보다는 좀 크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스탑펀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차트를 보면. 사실 이게 스탑펀팅인지 아닌지 놓칠 경우도 많고 판별이 잘 안 될 때도 많고 당할 수도 있겠죠. 언제나 시장에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잠재적인 영역에 베팅을 하는 건데 내가 하는 베팅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베팅을 해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기술적 이론의 천재가 되다 하더라도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고 언제나 세력에 또 당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베팅에 임하는 게 맞죠. 우리가 보통 이거 사서 떡상할 것만 생각해서 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만 생각하지 내가 손해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돈을 넣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산군을 따지면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주식은 언제나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왔다 업앤다운을 하니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경기가 어렵거나 뭐 경제가 침체가 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전한 곳, 내 눈앞에 놓고 싶어 하지, 이런데 투자를 하는데 약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또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얘기가 너무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그래서 가틀리 패턴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여기 1.0XA가 SL에서 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 라인이 1.0이다. 얘가 만약에 주가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일단 1.0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0.786에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막 계속 떨어져. 그러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인을 하고, 얘를 테스트했을 때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좀 더 실행 단계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